난 그들의 불만 가득한 얼굴을 찬찬히 살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는 이미 허가가 났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무작정 막아도 소용없다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예? 여기서 항의한다고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말을 마치자 그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영감 하나가 침을 튀이며 말했다. 아니, 젊은 양반이 몰라서 그러는데 그 숲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네. 더운 날씨 때문인지 말이 안 통하는 영감 때문인지는 몰라도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다. 몰라? 내가 뭘 몰라. 모르는 건 당신들이지. 사람들 참 멍청하다. 왜 이렇게 돈 냄새를 못 맡을까? 못 배워서 그런가? 앞뒤 꽉 막힌 영감은 내 생각을 모르는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그 숲은 옛날부터 요기가 흘러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이 양반아. 그 숲에 들어갔다가 못 나온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그래요? 억지로 귀담아 듣는 척 거짓 표정을 지어가며 대답했다. 정말 이럴 때마다 참 곤욕스럽다. 표정 연기를 해야 하는 얼굴 근육과 죽어라 누르고 있는 성질머리에게 항상 미안할 뿐이다. 예이고 뭐고 노인의 멱살을 잡아 욕이라도 한 사발 부어주고 싶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사실 내 성질에 멱살을 잡아채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 젊은 양반, 영감님 말이 100번 맞아요. 나 어렸을 때부터 어른들이 그 숲은 조심하라고 했다니까. 그래서 개발은커녕 아무도 그 숲 근처에 얼씬도 안 했어요. 옆에 있던 아줌마가 눈치 없이 영감님을 거들었다. 아무도 숲 근처에 얼씬도 안 했다. 그거야 그때는 나라가 관리하는 거니까 아무도 그 명당을 건드리지 않은 거지. 근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어. 그 숲은 더 이상 개발구역이 아니거든. 이 못 배운 아줌마야. 수많은 막말들이 머릿속에 맴돌았지만 그냥 꾹 참았다. 시원하게 욕이라도 한 사발 부어주고 싶은데 근질거리는 혀를 통제하는 게 꽤나 힘든 일이라는 걸 익히 알고 있었지만 오늘은 특히 견디기 힘들었다. 난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금 거짓으로 혀를 내둘렀다. 자, 여러분,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충분히 여러분의 입장은 이해합니다. 옛날부터 마을을 지켜주던 숲이고 너무 갑작스럽게 공사를 시작하는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이 매번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이미 저희들이 허가가 난 사실을 말씀드렸고 여러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드렸습니다. 공사 준비도 다 끝난 상태고 주민들과 상의를 하셨다고요. 보상을 해줬다고? 윗사람들끼리 결정해놓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주민들이 납득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위에서 허가 났다고 느닷없이 숲을 밀어버린다고 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리고 숲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떡하고요? 그들이 거주하는 지역까지 밀어버리실 겁니까? 그중 젊어 보이는 청년 하나가 내 말을 가로챘다. 정의의 편에서 말하는 것 같은 모양새가 심히 거슬렸다. 특히나 내가 말 끊는 걸 죽도록 싫어하는데 꼭 그걸 알고 콕 집어 그렇게 행동한 것 같았다. 난 기분이 나쁘다는 티를 내기 위해 그를 쳐다보며 말했다. 누가 좋아하겠냐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당연히 마을 주민 여러분이죠. 숲이 개발되면 당연히 주민분들이 가장 덕을 보죠. 땅값이 오르고 삶이 안락해지니까. 숲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요, 땅 팔고 나가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게 원래 불법 아닙니까? 그리고 말 나와서 하는 말인데 다른 곳은 지금 개발하자고 난리입니다. 허가가 안 떨어지니까 못하는 거지. 전 정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서로 좋은 걸 왜 반대하십니까? 그들을 설득하는 것도 슬슬 지치기 시작했다. 벌써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공사를 알리고 나서부터 계속 찾아온다. 항의하는 이들을 상대하는 것도 상당히 귀찮다. 자기 주제도 모르고 윗사람만 찾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항상 이럴 때면 내가 높은 사람이라는 게 참 싫어진다. 이건 뭐 수준이 맞아야 설득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이렇게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아 매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니 나로선 미칠 노릇이다. 개발이고 나발이고 그 숲은 절대 안 돼. 화를 부를 거야. 지팡이가 있어야 겨우 중심을 잡는 노인네가 분개하며 소리쳤다. 이렇게 한심한 사람들을 상대하자니 그들은 너무나 초라해 보였다. 저 노인네는 혈압 때문에 쓰러지겠는데? 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내 뒤에서 눈치를 보고 있던 김대리에게 신호를 줬다. 빨리 경비 안 부르고 뭐하냐? 김대리가 내 손짓을 알아차렸는지 곧장 소화기를 들었다. 시퍼렇게 젊은 놈이 아무것도 모르고 개발은 무슨. 개뿌리다 이거사. 조상님이 물려준 숲을 싹 밀어버리는 게 개발이여? 에라이 천벌 받을 놈아. 벌 받죠 뭐. 까짓거. 표정을 찡그리며 무시하는 투로 말하자 노인네가 역정을 냈다. 또다시 한껏 짜증이 밀려왔다. 왜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야 하는지 도통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이 숲의 규제가 풀리고 숲 개발권에 대한 수주를 따낼 때만 해도 신나서 덩실덩실 춤을 췄는데 일이 이렇게 꼬일 줄은 정말 몰랐다. 공사를 할 때마다 수많은 이익 단체들과 실랑이를 벌여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개발해서 땅값을 올려주겠다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된다. 물론 숲 근처에서 불법으로 살고 있는 몇몇 가구쯤이야 오갈 데가 없어지겠지만 어쨌든 숲의 저준이 옛말이니 하며 터무니없는 이유로 개발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머리가 아프다. 숲 좀 밀면 어때? 우리가 다 같이 편해지는 건데. 물론 젊은 사람들은 그런 미신 따위 믿지 않고 실속을 따진다. 그들은 두 팔 벌려 개발을 환영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살 만큼 살았던 저 노인들이다. 저 노인네들이 워낙 극성인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매일같이 찾아와서 되도 않는 이유로 항의를 한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다. 이곳의 노인들은 꽉 막혔는지 돈도 싫단다.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다. 힘으로 밀어붙이는 수밖에. 부르셨습니까? 김대리가 부른 경비들이 껄렁거리며 올라왔다. 큰 덩치에 험상궂은 경비들이 들이닥치자 소란 피우던 주민들이 조용해졌다. 사실 좋게 말해서 경비지 돈으로 고용한 순도 100% 깡패들이다. 나이로 위아래를 따지지 않고 돈으로 위아래를 따지는 놈들인지라 내가 참 마음에 들어하는 친구들이다. 공사를 방해하는 시위꾼들이라든지 마을 사람들을 철회하고 협박하는데 이들보다 좋은 카드는 없기에 돈이 좀 들지만 종종 고용하고 있다. 뭐야? 아니 뭐야 이 사람들은? 깡패 아니요? 경비의 모습을 한 깡패들의 등장에 마을 주민들이 수근거렸다. 딱 보기에도 벌써 말에 더듬고 눈동자가 흔들리는 게 겁에 질린 것 같았다. 깡패? 이보슈, 겁대가리를 상실했네 이 양반. 그중 깡패 하나가 탁자를 치며 말했다. 그 순간 묘한 긴장감과 함께 사무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내 말을 콧구멍으로 듣지 않던 노인네들은 다들 기마거린 줄 알았다. 하지만 깡패의 소리는 들리는 모양이다. 당당했던 노인들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내 말을 잘라먹던 청년도 고작 한마디에 겁에 질려서는 덜덜 떨고 있다. 그리고 난 그들에게 말했다. 저기 어르신들 부탁합니다. 저희도 강제로 노인분들을 끌어내고 싶진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으니까 당장 나가주세요. 조용하게.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시고. 그러자 노인들과 주민들은 경비들과 날 번갈아 보더니 이내 돌아섰다. 씁쓸한 그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왠지 모를 성지효까지 느껴졌다. 야, 날씨 왜 이렇게 덥냐? 흐르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으며 말했다. 평소 더위를 잘 타는 편인데다 현장에 가려고 작업복을 입어서 그런지 더욱 덥게 느껴졌다. 그러게요. 작년보다 훨씬 더워진 것 같네요. 아니 이러다가 본격적으로 여름 오면 큰일 나겠는데. 공사가 빨리 진행되어야 할 텐데. 김대리가 하늘을 보며 말했다.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작업복까지 갖추고 직접 현장에 나가야 되냐? 김대리, 어떻게 생각해? 아니, 내가 이러고 회사 다녀야 돼? 나 같은 사람이 현장에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뭐야? 최 부장님이 워낙 일을 잘하시잖아요. 당연히 그래서 위에서는 최 부장님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죠. 부장님이 일처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이번 공사 수주 따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경쟁업체 뚫고 따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최 부장님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따낼 수나 있었겠습니까? 전부 부장님 덕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현장 대리인으로 보내진 거고요. 그런 거야? 이거 나 없으면 회사가 돌아가질 않네. 참. 김대리의 아부용 멘트는 갈수록 진화하는 것 같았다. 이건 뭐 삼엽 중에서 바로 인간으로 진화한 수준이다. 처음엔 딱딱하게 굳어서 말도 잘 못 붙이더니 지금은 혀가 풀렸는지 완전 아부 머신이 되어 있었다. 지금 상황만 봐도 알 수 있다. 김대리의 몇 마디에 짜증이 확 가졌다. 그리고 김대리도 이제 좋은 차 끌고 다녀야지. 아마 이번 공사건만 잘 해결되면 비싼 차 몰고 다닐 수 있을 거야. 승진은 당연한 거고 이번엔 정말 큰 건이니까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허허, 제가 주로 잘 탄 거 아닙니까 이거? 내가 거드름을 피우며 말하자 김대리가 서글서글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참 능구렁이 같은 녀석이다. 근데 저게 뭐죠? 현장에 거의 다 왔을 쯤 김대리가 뭔가를 발견하고 말했다. 김대리의 그 말에 내 시선이 따라갔다. 한창 나무를 베어내고 있어야 했을 공사 현장에 모든 장비들과 사람들 그리고 공사 차량들이 사람들 무리에 막혀 멈춰 있었다. 야, 저 인간들은 뭐냐? 저런 사람들은 공사 현장에 방해만 될 뿐이다. 가뜩이나 격조로 찾아오는 노인네들 때문에 짜증이 났는데 뜻밖의 상황에 기분이 나빠졌다. 난 그들에게 뛰어갔다. 뭐야? 무슨 일이야? 현장에 있던 인부 중 하나를 붙잡고 그에게 물었다. 소장님, 그게 답답하니까 빨리 말해. 그게 작업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타나서 방해하는데 그래서 근데 갑자기 숲에서 누가 나타나더니 뭔 소리야? 숲에 누가 나타나다니 좀 정신 나간 사람 같은데 전기톱을 들고 뭔 소리야 이 새끼야. 정신이 나가? 전기톱? 난 현장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갔다. 소란스런 공사 현장의 주변엔 마을 사람들이 서 있었다. 사람들은 빙 둘러서 원을 만들어 서 있었는데 그 가운데엔 건장한 체격의 남자 하나가 전기톱을 들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꺼져! 꺼지라고! 그 남자가 전기톱을 휘두를 때마다 사람들이 놀라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이봐 민철이, 진정해. 진정하라고. 민철아 정신 차려. 민철? 아마도 정신이 나간 그의 이름 같았다. 아이고, 이게 다 이 공사 때문이야 민철아. 공사 못하게 막을 테니까 제발 진정 좀 혀.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꺼져. 꺼지라고! 실제로 그가 사람을 해하진 않지만 그 모습은 너무나 위협적이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에 놀라 흩어져 달아났다. 나 역시 그를 피해 뒷걸음질 치고 있었다. 부장님, 어떻게 할까요? 뒤따라온 김대리가 내게 말했다. 어떡하다니? 그걸 왜 나한테 물어? 민철이란 그 사람은 전기톱을 쥐고 나무 주변을 배회했다. 마치 그 모습은 나무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는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크게 소리쳤다. 이 숲은 안 돼. 이 나무는 절대 안 돼.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영감 하나가 민철이란 사람에게 조용히 다가갔다. 그는 코수염이 난 영감이었는데 그 영감은 위험하게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맨몸으로
민철에게 다가갔다. 나와 김대리는 그 모습을 숨죽여 지켜봤다. 이보게 민철이, 진정해. 영감은 민철이 흥분하지 않도록 조금씩 다가가며 타일렀다. 저리 가요. 민철이란 사람은 영감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기톱을 휘두르며 소리쳤다. 그가 들고 있는 전기톱이 영감의 몸에 달랑말랑했다. 그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아찔해질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하지만 영감은 그런 상황에서도 눈썹 하나 까득하지 않았다. 제발 진정하게. 어머니 앞인데 부끄럽지도 않은가? 소리를 깨끗 지르며 전기톱을 휘두르던 그가 어머니란 말에 반응했다. 그는 전기톱을 멈추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다. 갑작스럽게 변한 그의 태도에 나를 포함한 모두가 적잖게 놀랐다. 그래, 잘 생각했어. 자네가 사랑하는 어머니 앞이지 않은가? 응, 그렇지. 어머니는 민철이 자네가 이러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을 게야. 그러니까 그 위험한 물건은 그만 내려놔. 그의 행동이 잠잠해지자 흩어졌던 사람들이 천천히 모여들었다. 나도 천천히 조금씩 다가갔다. 그리고 내 뒤에 찰싹 붙어있는 김대리에게 말했다. 경찰에 신고했어? 아니요, 아직. 김대리는 멀뚱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동안 뭐 한 거야? 미친놈이 전기톱 들고 날뛴다고 빨리 신고해. 저런 것들 때문에 작업을 내칠 순 없어. 예? 핸드폰을 차에 두고 왔는데. 난 김대리에게 신고하라고 핸드폰을 툭 던졌다. 그리고 그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갔다. 가까이 갈수록 영감과 민철의 목소리가 더욱 크게 들렸다. 어머니가 싫어해요? 갑자기 민철이란 사람이 어린아이의 말투로 변했다. 확실히 정상은 아니었다. 그래, 어머니가 싫어하지. 그러니까 빨리 그 위험한 물건은 당장 내려. 족제비 수염이 난 영감의 타이름에 민철이 덜덜거리던 전기톱의 전원을 껐다. 그리고 약간 울먹이더니 거칠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지, 잘하고 있어. 이제 바닥에 내려놔. 민철은 아까와는 너무나 다른 표정으로 영감의 말을 고분고분 잘 따랐다. 그렇게 민철이 영감의 말대로 바닥에 전기톱을 내려놓자 영감이 다가가 끌어안고 토닥였다. 그래, 잘했어. 그 순간 누구도 건들지 않은 전기톱의 전원이 제멋대로 켜졌다. 그 포악한 작동 소리에 모두가 놀라 움찔했다. 그러다 이내 전기톱은 야생마 마냥 미친 듯이 날뛰었다. 그렇게 날뛰던 전기톱의 날이 민철의 다리 몽둥이를 집어삼켰다. 전기톱에 썰린 다리에서 붉은 것들이 사방으로 튀어댔다. 너무 놀라 심장이 멎는 느낌이 들었다. 그 쇼크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버렸다. 이봐, 민철이! 영감은 상황도 모르고 쓰러지려는 민철을 보여잡고 소리쳤다. 영감은 확실히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전기톱이 아직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바닥에서 뱅글뱅글 돌던 전기톱이 무슨 힘에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튀어올랐다. 그리고 참 웃긴 게 튀어오른 전기톱의 그 높이가 딱 영감의 모가지 높이였다. 그리고 그 순간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영감이 털썩 쓰러졌다. 영감의 머리가 있어야 할 곳엔 머리가 사라져 있었다. 반사적으로 영감의 머리를 향해 시선을 돌리려 했으나 머리가 꽤나 멀리 날아가 보이지 않았다. 잠깐의 정적이 흐르고 사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다. 소란스러웠다. 근데 정작 소란을 일으킨 전기톱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조용히 누워 있었다. 붉은 피로 물들어진 적막한 숲에는 묘한 기운이 들었다. 뭐야? 다들 어디 갔어?
잔혹한 창극이 일어난 현장치고는 너무 고요했다. 공사를 하던 인부들도 구경하던 사람들도 전기톱을 들고 설치던 남자도 목이 달아난 영감도 없었다. 시체로도 보여야 할 것인데 풀 언저리에 핏물만 고여있을 뿐 머리카락 한 올 보이지 않았다. 잠깐 눈을 깜빡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 숲에 인간이라고는 눈 씻고 찾아봐도 나 혼자뿐이었다. 눈에 보이는 거라곤 해가 저물어 어둑해진 하늘과 사방을 시커멓게 뒤덮은 나무가 전부였다. 순간 숲 옆쪽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소리가 나는 곳을 보니 사람의 머리처럼 보이는 무언가가 있었다. 확실히 모르겠지만 풀숲에 숨어서 내 쪽을 바라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누구야? 김대리야? 난 소리가 나는 쪽으로 말했다. 제발 김대리였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 발음과는 다르게 그것은 내 소리에 반응하지 않았다. 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기분 탓인지 그 무언가도 내게 다가오는 느낌이 들었다. 조금씩 천천히. 그렇게 그것과 조금 가까워지자 그것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났다. 확실히 나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다. 왠지 낯이 익은 그것은 풀 사이로 얼굴만 들이민 채 아주 조용히 날 응시하고 있었다. 거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말했다. 하지만 낯설지 않은 그 사람은 대답은 하지 않고 내 얼굴만 멀뚱히 바라봤다. 족제비를 연상시키는 콧수염이 너무 거슬렸다. 이봐요. 어? 순간 기억나 버렸다. 족제비 콧수염 그 사람의 얼굴이. 당신 아까 머리가 분명히 전기톱에 머리통이 잘려나간 영감의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날 보던 얼굴의 표정이 괴이하게 일그러졌다. 어떻게... 영감의 머리통은 내가 말을 끝낼 틈을 주지 않고 내게 달려들었다. 눈을 떠보니 낯선 곳이 눈에 들어왔다. 난 작은 침대에 누워있었고 주변엔 얇은 커튼이 쳐져 있었다. 숲이 아닌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편안해졌다. 악몽이었나? 그 순간 바깥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에 놀란 나는 눈을 질끈 감고 몸을 웅크렸다. 부장님, 일어나셨어요? 김대리가 커튼을 젖히고 불쑥 나타나 말했다. 머리만 불쑥 내민 모습에 약간 놀랐지만 그래도 간만에 마주한 것 같은 김대리의 얼굴에 심장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김대리. 긴장이 풀어져 힘없는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괜찮으세요? 여기가 어디야? 여기 병원입니다. 병원이라는 소리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숲보다는 훨씬 안전한 곳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근데 내가 왜 병원에 있어? 기억 안 나세요? 오늘 현장에서 불현듯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 떠올랐다. 목이 잘린 채 빨간 분수대가 되어버린 몸뚱이. 꿈과 함께 오버랩되는 기억에 탄식이 터져 나왔다. 그리고 끔찍한 기억에 내 표정이 일그러지는 게 느껴졌다. 그때 현장에서 기절하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뭐? 내가? 예.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하는 김대리가 낯설게 느껴졌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김대리는 걱정이 없어 보였다. 해병대로 나와서 그런지 꽤나 남자답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이 정도로 강심장일 줄은 몰랐다. 확실히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외모만 보면 놀이공원에 있는 귀신의 집만 가도 오줌을 지릴 것 같은데. 근데 정말 내가 기절했어? 네, 사고 직후 바로 기절하셨는데요. 평생 동안 기절 한번 해본 적이 없는 내가 기절을 했다는 사실도 좀 충격적이었다.
뭐 흔히 볼 수 있는 사고가 아니긴 했지만 앞뒤를 따졌을 때 확실히 김대리의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악몽도 그렇고 그 사고 이후로 생각나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 순간 궁금해졌다. 왜 그러세요, 부장님? 내가 기절한 뒤에 어떻게 됐어? 경찰이랑 구급차가 와서 해결했습니다. 그럼 그 두 사람은? 김대리는 뭔가 망설이는 얼굴이었다. 그리고 대충 짐작이 갔다. 나이가 많은 분은 즉사했고 그 전기톱을 들고 있던 남자는 이송중에 과다출혈로. 알았어. 그럼 공사는? 작업은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지? 두 사람의 죽음도 궁금했지만 공사 또한 중요했다. 사실 내게는 그 두 사람의 생사보다 공사 현장이 더 중요했다. 두 사람이 죽었다는 게 두렵다기보다 그로 인해 공사 예정에 차질이 생길까봐 두려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찰나 김대리가 말했다. 그게 오늘 사고 때문에 당분간 경찰들이. 김대리가 말끝을 흐렸다.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다. 김대리가 말을 하기 전에 선수를 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왜? 당분간은 경찰들이 공사하지 말래? 아니, 그게 아니고요. 경찰들이 아직 못 찾았다고. 김대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뭘 못 찾아? 그게 머리요. 머리? 예, 그 사람 머리. 순간 숨이 턱 막혀왔다. 방금 전 꿨던 꿈에서 나를 향해 날아왔던 영감의 얼굴이 또렷이 떠올랐다. 온몸에 땅구멍이 순간적으로 커졌는지 식은땀이 줄줄 흘렀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김대리가 걱정된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것보다 그 미친놈 때문에 차질이 생겨버렸잖아. 그 미새끼. 내가 생각해도 죽은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말이었다. 근데 뭐 상관없다. 죽은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놈 때문에 공사 일정에 차질이 생겼으니 욕을 먹을 만하다. 그게 그 사람이요. 전기톱 휘두르던 사람. 그 사람 왜? 왠지 김대리가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아까 그 사고 때문에 경찰서에 갔거든요. 거기서 마을 사람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사람 원래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이래요. 어렸을 때 어머니가 그 사람을 숲에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그 후로 항상 숲에 엄마가 있다며 숲을 돌아다녔대요. 어떤 날은 엄마 찾았다고 막 소리 지르고 다니고 그렇게 미친 듯이 날뛴 것도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러다 뭐 결국에는 아버지가 죽어서 마을을 떠나 그 숲에 혼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뒤로는 마을에도 아는 사람이 별로. 남의 가정사를 듣는 걸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더 들어봐야 머리만 아플 것 같았다. 미친놈 맞네. 경찰에는 확실히 말했지. 우리 쪽에선 잘못 없다고. 괜히 트집 잡히면 곤란해. 아니, 아예 이번 기회에 마을 사람들이 현장에 얼씬도 못하게 그쪽에 말 잘 해놔. 네, 알겠습니다. 공사 일정엔 차질이 생기겠지만 지금의 이 사건이 공사에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은 마을 사람들이나 공사 반대 시위자들을 현장에 못 오게끔 만드는 좋은 구실이었다. 그 생각 때문인지 왠지 가슴 한구석에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경찰들이 며칠 동안 찾아 헤맸지만 결국 코수염 영감의 머리를 찾지 못했다. 이상하게도 그 사건 현장에 있던 사람 모두가 머리통의 행방을 알지 못했다. 머리통을 못 찾은 게 전에 악몽도 있고 해서 왠지 꺼림칙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을 미뤄서는 안 됐다. 결국 그 일을 위에다 보고했고 위에서 힘을 조금 써주었다. 뭐 힘을 썼다는 건 그 지역의 경찰들을 좀 만나면 해결될 일이었다. 덕분에 공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었다. 게다가 내 바람대로
경찰들이 마을 사람들을 공사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게 막아줘서 전보다 작업은 수월하게 진행되었다. 결과적으로 그 사고로 인해 공사 현장의 환경은 훨씬 좋아졌다. 그 덕에 나도 공사에 모든 신경을 쏟을 수 있었다. 머리통이건 뭐건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관심 밖의 일이 되어버렸다.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며칠 동안은 공사 현장에 살다시피 했다. 현장에 나가 직접 지시하기도 하며 일을 자청했다. 하지만 내가 없어도 현장 감독의 지휘에 따라 공사가 수월히 진행되는 것을 보고 현장을 찾아가는 횟수가 뜸해졌다. 아무래도 더운 날씨에 밖에 있는 것보다는 사무실에서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고 편히 있는 게 내 적성에 맞는 듯했다. 현장에서 급히 나를 찾을 땐 김대리를 대신 보냈고 정말로 내가 필요할 땐 전화로도 충분했다. 내가 생각해도 대놓고 날로 먹었지만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었다. 왜냐? 적어도 이곳에선 내가 가장 높았으니까. 주변에 골프장이나 좋은 술집이라도 있으면 쉬는 시간을 보내기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쉬는 것도 꽤나 즐거운 일이었다. 오늘도 난 구두는 바닥에 벗어 제끼고 사무용 책상에다 두 발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의자에 거의 들어 눕다시피 했다. 사무실 직원들이 보건 말건 의자 등받이가 꺾어질 정도로 등을 기댔다. 너무 편해서 잠이 올 정도로 말이다. 저기요, 부장님. 방금 전화가 왔는데 현장에 가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금세 막 잠이 들려 하는데 김대리가 나를 불렀다. 아씨, 뭔데? 방해받았다는 생각에 신경질적으로 대답했다. 그게 지게차가 고장이 났다고 하는데요. 야, 지게차가 한 대야? 다른 지게차를 두 배로 돌려. 그러자 내 대답에 김대리가 머리를 긁적였다. 저기, 근데 한두 대가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전부 말썽이라는데요. 뭐? 전부 다? 아, 저번에도 장비들 다 고장났다고 지랄 쇼를 하더니 이번엔 지게차야? 아니, 도대체 현장에서는 뭔 짓을 하는 거야? 어? 그러게요. 좀 이상한데. 이런 적이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고장이 너무 잦은데요? 최근 들어 작업 현장에서 기계 장비 및 차량 운반구의 고장이 잦아졌다. 처음엔 기계 장비가 낡아서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내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이건 내 예상이지만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한테 문제가 있어 보였다. 안 그래도 넉넉한 예산이 아닌데 잦은 기계 고장으로 손해를 보면 나중에 회계 정리 때 질책을 받을 게 뻔했다. 지게차는 몰아붙은 놈들이 사용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거 모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하루가 멀다 하고 고장이야. 도대체 차량이랑 장비를 몇 개씩 해먹냐? 이거 혹시 고장이라고 거짓말치고 장비랑 자재랑 빼돌리는 거 아니야? 에이, 설마요. 야, 봐봐. 저번에 컷도교도 고장났다고 했는데 나중에 고치려고 보니까 멀쩡했잖아. 아니, 도대체 멀쩡한 걸 왜 고장났다고 하는 거냐고. 안 그래? 그리고 지게차가 한 번에 다 말썽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그런데 그거랑 이거는 좀 다른 문제 아닐까요? 김대리가 그건 아니라는 눈치를 줬지만 내 생각은 확고했다. 독일이나 일본에서 수입해오는 자재 같은 경우엔 가격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빼돌려 먹을 가능성이 농후했다. 없는 놈들이 그런 면에선 더욱 심한 법이니까. 옛날부터 그랬다. 꼭 가난한 녀석들이 더욱 극성이었다. 학교 운영 회비를 빼돌려 지들 배를 채우거나 남의 물건에 손을 대거나 그런 추접스러운 짓은 없는 놈들이 골라서 했다. 김대리 말대로 오늘 현장에 한번 가봐야겠어. 난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구두를 신고 나갈 준비를 했다. 김대리도 내 눈치에 따라 나갈 채비를 했다. 어이구,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공사 현장에 들어서자마자 현장 관리자가 웃음을 띤 채 나를 반겼다. 그 웃음의 의미는 잘 알고 있다. 특히나 그가 내뱉은 오랜만이라는 말만 들어도 그가
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현장 관리자인 본인은 공사 현장에서 살다시피 하며 열심히 일하는데 현장 소장인 나는 얼굴이나 가끔 내비치니 그가 보기에 내 모습이 꼴사 나올 것이다. 나이도 자신보다 훨씬 젊은 데다 월급은 내가 몇 배로 더 받으니 속이 뒤집힐 게 분명했다. 그래도 별 수 없지 않은가? 난 건설회사에서 현장 대리인으로 보낸 현장 소장이고 그는 쉽게 말해 그저 인부들이나 관리하는 작업 반장이니 직책의 높고 낮음에 있어 내가 훨씬 높은 위치니 그가 고개를 숙여야 할 수밖에. 네, 박 반장님. 오랜만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라고 하셨죠? 지게차가 모두 말썽입니다. 새로 구해와야겠는데. 박 반장이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다. 아무래도 잦은 사고 때문에 눈치를 보는 듯 싶었다. 아, 또 고장이라고요? 박 반장이 머쓱해지도록 일부러 말끝을 올렸다. 그게 지게차들이 이상하게 시동이 걸리질 않습니다. 한두 대도 아니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는 조사해보셨습니까? 아니 고쳐보려고도 하지 않고 장비들을 바꾸면 안 되죠. 정해진 예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꼬집는 말투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박 반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하긴 나같이 새파랗게 젊은 놈한테 훈계를 듣는다면 기분이 더러울 것이다. 그게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현장까지는 잘 끌고 왔는데 작업만 하려고 하면 말썽이네요. 수리공도 불러봤죠. 근데 도통 원인을 찾을 수가 없대요. 저희도 정말 답답하다고요. 말투며 표정이며 풍기는 뉘앙스가 또렷했다. 정말 고장이 나긴 했습니까?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박 반장의 얼굴이 찌그러져 더욱 못나 보였다. 저번 컷떡일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고장난 줄 알았는데 제대로 작동됐잖아요. 안 그래요? 박 반장은 대답을 못했다. 그 일은 전적으로 박 반장에게 문제가 있던 거였으니 박 반장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박 반장님, 이 바닥에 꽤 오래 계셨던 분이 왜 그러십니까? 벌써 고장 때문에 갈아치운 장면만 해도 얼마입니까? 아니요, 정말입니다. 정말로 움직이지 않았다고요. 못 믿겠으면 직접 지게차 한번 몰아보시든가. 박 반장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해서 조금은 놀랐다. 확연히 바뀐 박 반장의 태도를 봤을 때 분명 내 언행에 기분이 상한 게 분명했다. 그래요, 좋습니다. 직접 몰아볼게요. 야, 김대리, 지게차 키 갖고 와봐. 김대리가 현장 관리자에게 받은 지게차 키를 건네주었다. 난 그 열쇠를 쥐고 곧장 지게차가 있는 곳으로 향했다. 현장에 늘어선 지게차들은 구입한 지 얼마 안 된 상태라 외관도 깨끗한 게 전부 멀쩡해 보였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소장님께서는 여긴 어쩐 일로 오셨습니까? 지게차 옆에 있던 인부 하나가 나를 보며 인사했다. 난 그를 보며 넌지시 물었다. 야, 고장난 지게차가 어떤 거야? 여기 있는 지게차는 전부 고장났는데요? 정말이야? 네. 난 못 믿겠다는 표정으로 지게차를 쑥 훑어보았다. 그리고 헛기침을 한번 하고는 지게차에 올라탔다. 난 차키를 꽂아서 시동을 걸어보았다. 하지만 지게차는 시동이 걸리기는커녕 미동도 하지 않았다. 뭐야, 이거 왜 이래?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고장났다고. 뒤에서 쳐다보던 박 반장이 날 보며 말했다. 지게차에 올라타 아무것도 못하는 내 모습이 꽤나 만족스러웠는지 박 반장의 표정이 한층 밝아졌다. 난 오기가 생겨 지게차를 전부 돌아다니며 시동을 걸어보았다. 하지만 단 한 대의 지게차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다. 직접 확인해 보셨으니 소장님도 아시겠죠? 박 반장의 두꺼운 턱주가리가 우쭐거렸다. 수긍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옳았었다. 예, 이번엔 고장난 게 맞네. 최대한 빨리 구해드릴게요. 그래도 시간 좀 걸릴 테니까 당분간은 주변에 지게차 용역을 써서 일 끊어지지 않게 이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장비 같은 건 좀 고장나지 않게 조심히 사용하라고 지시 좀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박 반장에게 밀렸다는 생각에 씁쓸한 표정으로 지게차에서 내려왔다. 박 반장이 웃는 꼴도 여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작업을 예정에 맞춰 끝내기 위해서 지게차가 꼭 필요했다. 부장님, 이제 끝난 건가요? 옆에 서 있던 김대리가 불쑥 물었다. 끝나긴 뭘 끝나 임마. 그동안 작업한 거 검사해야지. 고린한 나는 괜히 김대리에게 얄궂게 말했다. 반장님, 어디까지 진행하셨습니까? 나는 표적을 박 반장으로 돌렸다. 박 반장은 내 툴툴거리는 말투가 거슬렸는지 잠깐 멈칫거렸지만 이내 상황을 설명했다. 그게 예상한 기간보다 좀 더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숲의 크기도 그렇고 다른 숲에 비해서 나무가 빼곡히 심어져 있습니다. 일단 기초공사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고 또 기계 장비가 역시 기계 장비가 말썽이고요. 그쵸? 네? 예, 우선은 기계 장비가 가장 문제죠. 난 그렇게 말하고 현장으로 들어갔다. 왠지 감시를 해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다. 꽤나 진전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전보다 진전된 게 별로 없었다. 난 뒷짐을 떡하니 지고 양만의 걸음새로 작업 현장을 어슬렁 걸었다. 그리고 그 순간 인부 하나가 소리를 질렀다. 뭐야? 무슨 일이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 쓰러진 사람에게 모여들었다. 저기에 쓰러진 남자가 나무의 뿌리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남자가 가리킨 곳엔 사람의 머리통 하나가 풀숲에 엉켜 뒹굴고 있었다. 저거 지난번에 그 사람 머리 아니야? 맞지? 확실히 그날 사라졌던 콧수염 영감의 머리통이었다. 오싹했다. 꿈에서 봤던 모습이랑 흡사한 게 왠지 가까이 가면 튀어오를 것 같아 쉽게 다가가지 못했다. 경찰들이 못 찾더니 이런 데 있었네. 가만히 구경만 하고 있을 거야? 빨리 신고해 새끼야. 그리고 그때 좀 젊어 보이는 인부 하나가 용기 있게 나섰다. 그는 그 머리통을 향해 다가가더니 두 손으로 그걸 집어들었다. 머리통을 들어 올리자 흙더미와 풀에 뒤엉킨 얼굴이 드러났다. 그리고 옆에 있던 다른 인부 하나가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숲을 향해 달려갔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려 끔찍한 광경을 애써 외면했다. 에? 뭐야 이게? 머리통을 짚고 있는 인부가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며 말했다. 뭔가 이상해요. 갑자기 입을 움직이는데요? 무슨 소리야? 잘린 머리가 어떻게 움직여? 그 젊은 인부의 말을 듣고 잘려나간 머리통을 자세히 봤다. 정말로 영감의 얼굴이 뭔가를 말할 것처럼 입술이 꿈틀거렸다. 어떡하죠? 머리통을 쥐고 있던 인부가 울먹이며 말했다. 그리고 그 모습은 머리통이 인부의 손을 놓아주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서서히 벌어지는 영감의 입이 꼭 모두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그리고 이내 영감의 입이 완전히 쩍 벌어졌다. 영감의 입에서 뱀이 꿈틀거리며 기어나와 새까만 혀를 날름거렸다. 모두는 그 끔찍한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그리고 그 순간 뱀은 날렵하게 튀어나오더니 젊은 인부의 목덜미를 꽉 물어버렸다. 너무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손쓸 틈이 없었다. 그리고 뱀에게 물린 젊은 인부가 목덜미를 부여잡고 쓰러졌다. 이봐, 괜찮아? 사람들이 소란스러워진 사이 그 뱀이 영감의 입에서 빠져나오는 게 보였다. 그 뱀은 상당히 굵은 놈이었다. 그리고 그 뱀은 누구의 방해를 받지 않고 숲으로 유유히 기어갔다. 저거 독사 아니야? 딱 보니까 독사인데 독 퍼지기 전에 빨리 병원 가야지. 사람들은 젊은 인부를 데리고 공사 현장을 빠져 박 반장의 차가 있는 곳으로 갔다. 역시 뭔가 불길한데요. 안 그래요, 부장님? 김대리가 떠나가는 차를 보며 말했다.
꽤나 심각한 김대리의 표정에 괜히 나도 동달아 긴장이 되었다. 불길하다니 뭐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숲이요. 이 숲에서 작업을 시작하고 나서부터 계속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괜히 저번에 마을 주민들이 했던 말들이 야 김대리 설마 정말로 숲의 조준이 뭐 그런 걸 믿는 거야? 난 김대리의 말을 딱 끊으며 말했다. 김대리가 영양가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끊은 거였지만 사실은 왠지 지금 김대리의 말을 끝까지 들으면 나 역시 그런 미신을 맹신할 것 같아서였다. 그러다 이내 김대리의 말이 다시금 떠올라 빨리 이곳에서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무실이든 어디든 숲이 아닌 곳으로 나가고 싶어 말이며 행동이며 급히 서둘렀다. 뭔가가 날 쫓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였다. 그리고 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숲을 떠났다. 그러다 숲이 보이지 않을 때쯤 나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분명히 나를 보고 있었다. 그 영감탱이의 눈은 분명 날 보고 있었다.